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팔승TV입니다. 저희는 서행 차선이 아닌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팔승TV 투자 목표는 우리의 투자금을 2의 8승 256배를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어플렉스 오로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뛰어난 라이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라이더 업체는 정말 수도 세월일 수 없이 많았습니다. 대표 라이더 업체로는 벨로다인 그리고 오스틴 러셀의 루미나가 라이다의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그중 루미나는 1550나노미터 파장의 성능을 가진 라이다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루미나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모어를 인수한 오로라가 저의 생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2019년 라이다 업체 블랙모어를 오로라가 인수하였습니다. 오로라의 CEO는 크리스 엄슨이었으며 크리스 엄슨은 향후 5년 이내에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 물류와 사람 이동에 널리 사용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지금까지 7억 달러, 8천억 원 가량을 투자받았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25억 달러, 약 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로라는 크리스 엄슨 이외에도 2명의 공동 창업자가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 엄슨은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총책임자, 스털링 앤더슨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프로그램 총괄 담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루 베그넬은 우버의 인식기술 개발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스펙이 허덜덜합니다, 부장님.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닐까요? 부장님, 그래서 오로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비밀리에 진행되는 기업이다 보니 자료는 많지 않더라고요. 우선 오로라는 텔레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라이다 시스템과 함께 접목시킨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양한 노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 원격 모니터를 이용한 항공기 운항 관리와 비슷한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장님, 이 밖에도 오로라는 신형 장거리 라이다 퍼스트 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퍼스트 라이트의 특징은 다른 라이다 센서보다 더 빠르고 먼 곳의 물체를 보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고 해요. 이 기술에 차세대 라이다 기술 FMCW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라이다 인식 시스템이 이전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부장님, 도대체 FMCW 방법이 뭐길래 차세대 라이다 기술이라고 하는지 간략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펄스 라이다는 일정 주파수로 짧은 광선 펄스를 방출해 레이더 빔이 라이다 센서에 반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으며 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라이다는 연속적인 펄스 주파수를 사용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빛의 주파수의 변화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FMCW가 4세대 라이다 센서 기술에 적합한지 살펴보니 현재 펄스 라이다의 숙제는 향후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라이다 간 간섭으로 물체인식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후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변조법 FMCW 라이다 센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펄스 라이다 센서 기반의 1550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라이다 업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루미나의 라이다, 그리고 아르고의 1350나노미터 파장의 라이다 업체가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라이다 센서 FMCW 적용, 그리고 1550나노미터 파장의 성능을 가진 라이다 업체는 오로라가 인수한 블랙모어란 회사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오스틴 러셀이 뛰는 놈이라면 역시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오로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로라는 현재 텍사스 지역에서 자사의 자율주행 퍼시피카 미니밴과 8등급 트럭들로 주행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장거리 트럭 운전자의 10% 이상이 텍사스에서 운전하는 점을 감안하여 텍사스가 최근 자율주행 차량 시험에 온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로라는 향후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의 상업용 노선에서 소형 승합차들이 목격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 트럭들은 올 연말까지 텍사스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오로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은 크게 오로라 클라우드와 오로라 드라이버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중 오로라 드라이버는 전 세계에서 어떤 차량이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로 갖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로라 클라우드와 연계하여 완성차 업체, 모빌리티 업체 등 자율주행 생태계 내 당사자들과 연결 상호작용을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루미나의 라이다도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실제로 상용화되는 걸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라의 투자 협력사로는 현대차 그룹이 있었습니다. 총 298억을 오로라에 투자하였으며 2021년 현대차 수소 전기차에 오로라의 4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접목하여 스마트 시티에서 주행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서도 현재 협업 진행 중이에요. 이 밖에 모두가 알만한 미국 공룡기업 아마존이 오로라에게 5억 달러 이상의 통큰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니 매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로봇 차량 시장 동향을 살펴보니 역시 웨이모가 2020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우버 리프트가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바이두 업체가 2022년에는 웨이모를 능가하는 전망이 예측되는데 중국의 AI 자율주행 기술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로라의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레벨 4 수준의 도심형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현대차 그룹이 오로라의 기업을 선택한 건 오로라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세대 라이다 기술 FMCW 방법을 유일하게 적용한 회사로서 기술력 수준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제조사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창업한 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아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협업 대상을 늘려야 하는 건 과제로 보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존재는 하지만 오로라의 3명의 공동 창업자는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구성되었으며 오로라의 다음 정착역은 바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 꾸준히 관심 가질 만한 기업으로 판단돼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장님, 그럼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